여러분. 프로 엔잡러 쇼호스트 신지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다 이루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게 된 이유가 지금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월 1,000만 원 버는 쇼호스트가 되는 꿀팁을 지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온전하게 프리랜서로 쇼호스트 생활을 한 건 작년 초부터였어요. 작년 2월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좀 병행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2월까지 회사 다니고 이제 퇴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쇼호스트를 하면서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프리랜서 쇼호스트로서 성공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을 때 월 출연료 목표 달성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의 출연료를 달성하면 그래도 심지민 쇼호스트 프리랜서로서 성공했다라는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걸 작년 여름에 달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꾸준히 열심히 또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쇼호스트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에 또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쇼호스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정말 능력자들이시고 돈을 잘 벌고 계신데 그 꿀팁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겨우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또 쇼호스트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희망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작년에 목표를 달성한 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 1,000만 원 버는 쇼호스트가 되는 방법 3가지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전문 카테고리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쇼호스트 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홈쇼핑 쇼호스트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은 보통 카테고리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뷰티면 뷰티, 패션이면 패션, 식품이면 식품.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홈쇼핑에 소속이 되어 있는 쇼호스트 분들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카테고리를 가져가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프리랜서 쇼호스트들은 캐스팅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문 카테고리를 꼭 가져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달라져요. 당연히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내가 식품 전문 쇼호스트라고 해도 뷰티 방송 캐스팅이 들어오면 해야죠. 패션 방송 캐스팅이 들어오면 해야 돼요.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 묵직하게 한 방이 있는 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를 갖고 가면서 여기에 살을 덧붙여 가는 것과 전문성 없이 이것저것 다 이제 캐스팅을 당해서 끌려가는 방송을 하는 쇼호스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방송의 횟수나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 방송을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삼성전자 소속의 가전 전문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가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할 때도 가전과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가구까지 리빙 영역 쪽으로 먼저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전, 가구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들어온 게 건강기능식품 쪽이었어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능성이나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뭐 모바일 방송이 심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멘트를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브랜드나 그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을 가지고 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전 가구를 진행해왔던 좀 그런 묵직한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건강기능식품 방송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방송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레퍼런스를 쭉 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 또 전문 쇼호스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 가구, 또 건강기능식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이 계속 지나도 부침 없이 계속 기본적으로 캐스팅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드리는 건 나만의 전문 분야를 확보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하실 게, 아니 저는 이제 막 쇼호스트 도전을 시작한 신입인데 방송 경험 쌓기도 너무 어려운데 전문 카테고리를 갖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레퍼런스가 없는 신입 쇼호스트에게 대형 브랜드나 매출이 좋은 그런 제품에서 방송을 턱 하고 맡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이 이제 막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시장에 진입을 하셨다면 일단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열심히 쌓아 놓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좀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레퍼런스의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 이후에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캐스팅이 되는 대로 막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요 방송을 했을 때 내가 항상 반응이 좋았어. 요 방송을 하고 나면 매출이 좋았네.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 피드백이 좋았네. 이 방송을 하고 나면 후속 캐스팅이 계속 이어지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문 카테고리예요. 나랑 잘 맞고 실제로 결과도 좋은 그 카테고리 있죠. 그쪽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틀어서 집중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문 카테고리를 가진다는 건 단순히 식품 방송을 많이 하면 식품 쇼호스트, 뷰티 방송을 많이 하면 뷰티 쇼호스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언급할 수 있으려면 한 방송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식품 전문 쇼호스트다 라고 한다면 이 메뉴는 요런 시연을 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다. 겨울에는 요 메뉴를 팔 때 반찬으로 요런 걸 같이 곁들여서 먹어줘야만 반응이 좋다. 요 제품을 이제 밀키트를 방송을 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요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이 방송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업체들에서 지민 쇼호스트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시연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을 때 정확하게 매출과 시청자의 호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답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저 식품 방송 50번 했어요. 전문 쇼호스트예요. 아니에요.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외모가 뛰어나거나 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자리를 잘 잡던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하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참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계속 캐스팅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쇼호스트 분들도 있고요. 어떤 그 후천적인 능력보다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예쁘고 보기 좋아서 또 사랑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하셔야겠죠. 나는 외모적으로 피부가 너무 좋아서, 몸매가 너무 좋아서, 혹은 내 멘트나 이런 것들이 끼가 정말 다 멘트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재밌는 그런 유머러스한 방송 진행을 잘해서 캐스팅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쇼호스트 분이시라면 사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나만의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요즘 후속 캐스팅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쌓으셔야 될 건 뭐라고요? 전문 카테고리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월 1000만 원 버는 쇼호스트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직장인이 됐든 프리랜서가 됐든 사실상 이 관계라는 건 정말 항상 고민거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프리랜서 쇼호스트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깊이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 다양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쇼호스트로 일을 하시다 보면 나를 캐스팅해주는 업체도 캐릭터가 다 달라요. 브랜드사에서 저를 캐스팅할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저를 캐스팅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방송을 대행하는
대행사에서 저를 캐스팅할 때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방송 대행을 맡고 있는 회사가 쇼호스트 섭외를 맡긴 에이전시에서 저를 캐스팅할 때도 있어요.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관계들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사가 됐든 대행사가 됐든 에이전시가 됐든 각각의 업체들의 결정권자, 주로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이시죠.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사님이 될 수도 있고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정권자가 있고 실무자가 있어요. 실무자는 뭐예요?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아주시는 감독님, 그리고 비주얼적인 세팅을 도와주시는 뭐 조연출님, 작가님, 그리고 제품 소싱 담당하시고 전체 스크립트를 또 구성하신 뭐 MD님까지 이렇게 다양한 실무자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왜냐? 실무자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대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자와 실무자와의 관계를 또 잘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결정권자들의 특징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큰 그림을 항상 보셔야 되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요즘 뭐 이런 방송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능력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만 나누는 것보다는 네,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아무래도 이제 연말 시즌이 되면서 다시 매출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뷰스 대비해서는 뭐 이 정도 매출 달성하면서 괜찮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가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이 결정권자가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적인 그런 답변들을 좀 해주면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 사람을 업체나 이제 브랜드사에 추천을 할 때 좀 힘이 실리죠. 이분은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이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랑 대화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두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실무자와의 관계가 저는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에 가면 사실 모두가 예민해져요. 특히 생방송 앞두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준비가 잘 된 곳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조금 현장에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생각만큼 방송 준비가 여의치 않아지면 다들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예민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쇼호스트예요. 왜냐면 쇼호스트들은 어쨌든 카메라를 보면서 고객을 계속 응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지금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고객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저 담당자랑 얘기하고 올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방송이 끊기지 않게 계속 이제 유연하게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쇼호스트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민할 수 있는 게 쇼호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라든가 행동을 할 때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문득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뭐 결정권자나 나를 계속 캐스팅해 주시는 분들이 나를 좋게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얘기가 그대로 결정권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진짜 정말 아르바이트로 나오신 분들도 그분들의 한마디가 내 평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되게 평온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조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이성을 찾고 그리고 차분하게 사람을 응대하는 거. 한번 예민해지면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저 쇼호스트 되게 예민하네, 민감하네, 지금 알바생한테 짜증내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실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렇다고 뭐 모든 멘트 하나를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매너 있게 대해주세요. 매너 있게. 우리 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일로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너 있게 응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빼먹은 관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보통 생방송을 진행할 때 투쇼호스트로 많이 진행을 하죠.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쇼호스트들끼리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내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분들과 또 인맥을 쌓게 되잖아요. 그 쇼호스트들과의 관계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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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냐면 생방송은 여러분 대본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방송 때 내가 캐스팅될지 누가 캐스팅될지 몰라요. 프리랜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방송은 케미다. 현장에서의 제품과 나의 케미, 그리고 쇼호스트 둘의 케미, 쇼호스트와 PD, 현장 연출하시는 분들과의 케미,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폭발했을 때 매출도 잘 나오고 현장의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후속 캐스팅도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 함께 이 방송을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는 쇼호스트와의 관계, 동료 쇼호스트와의 관계를 진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처음 보는 쇼호스트랑 방송을 진행할 때도 많고요. 또 인맥이 좀 있었던 쇼호스트 분이랑 같이 진행을 할 때도 많았는데 웬만하면 부드럽게 그분과 이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쇼호스트한테도 제 인상이 좋게 남겨질 수가 있거든요. 내 파트너가 별로였다. 그러면 다음번에 방송할 때 혹여라도 이제 방송을 캐스팅하시는 업체 측이나 PD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신지미 쇼호스트랑 같이 진행하시는 건 좋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뜻 좋았어요 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캐스팅에서 많이 밀리게 되실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 쇼호스트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너무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상대가 조금 욕심이 있다. 이번 방송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밀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멘트를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제가 상대적으로 좀 줄여요. 둘이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막 떠들게 되면 좀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가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맞춰주셨구나. 그러면 다음 방송 때도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그분이랑 또 하고 싶어요. 그분 너무 좋았어요. 동료 쇼호스트와의 관계, 그리고 같이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연락을 취하게 된, 어떻게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쇼호스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관계를 잘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쇼호스트끼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라는 제품에서 2명의 쇼호스트만 캐스팅을 할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캐스팅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차피 업체 측에선, 브랜드사 측에서는 쇼호스트를 한번 바꾸고 싶어서 캐스팅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 한번 방송을 시켜봤는데 우리랑은 너무 결이 안 맞아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한들 캐스팅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인분들도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런 만큼 평생 캐스팅은 없어요. 다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과 계속 방송에서 만나게 된다만 있을 뿐 평생 보장되는 캐스팅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쇼호스트는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쇼호스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연을 잘 쌓아가다 보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스케줄이 안 맞을 때 추천해 주세요. 저는 화요일 지금 이 시간대가 안 돼서요. 신지민 쇼호스트님도 건강기능식품 잘하시는 쇼호스트님이라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또 이분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으니까 저도 다른 방송, 다른 브랜드사에 이 쇼호스트님 이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되게 잘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겠죠. 결국은 관계가 좋은 쇼호스트들 사이에 그런 견고한 캐스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단기적인 경쟁으로만 보고 내가 저분을 추천한 순간 나는 이제 캐스팅이 못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쇼호스트와의 관계, 동료 쇼호스트와의 관계를 좀 잘 신경 써서 사실 프리랜서 세계가 되게 외롭잖아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진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진짜 결이 잘 맞는 쇼호스트랑은 페어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굉장히 저랑 결이 잘 맞고 진행도 잘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신 쇼호스트 한 두세 분 정도는 거의 한 브랜드에서 고정으로 그냥 계속 캐스팅 해주세요. 왜냐? 두 명의 호흡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후속 캐스팅이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실 때는 나를 캐스팅해 주는 분들, 하지만 그 캐스팅해 주는 분들도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있고 실무자가 있다. 현장에서도 매너 있게 행동하실 것. 그리고 동료 쇼호스트는 경쟁자가 아니다. 함께 같이 갈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관계 유지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캐스팅이 이어지는 그런 쇼호스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 1000만 버는 쇼호스트가 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 꿀팁인데요. 바로 체력과 시간 관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캐스팅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력적인 측면은 프리랜서 쇼호스트는 그 방송 스케줄이 매일 2개, 1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다가 어떤 날에는 3개씩, 4개씩 막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 순간 생방송을 진행하는 순간 하나만 존재할 뿐 내가 오늘 방송을 3개나 했다 그래서 저 쇼호스트님이 방송을 3개나 했으니까 지금 이번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목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라고 당연히 배려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제 목 상태나 제 비주얼적인 것만 보고 저 쇼호스트님 방송 진행 잘하신다 혹은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지? 왜 저 체력이 딸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체력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프리랜서일수록 더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는 방송이 없는 날에는 주로 운동하고 그리고 뭐 에스테틱이나 피부샵 가서 좀 관리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러 수다도 많이 떨지 않으려고 해요. 목 상태를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스케줄이 3개씩 4개씩 들어와 있는 날에 그 컨디션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 되는 거. 방송이 없는 날 뭐 저녁 늦게까지 놀고 막 목을 혹사시키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그리고 왜 제가 체력 관리와 시간 관리를 같은 항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 관리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 개발 없이 그냥 프리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지향하라는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시간 관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방송 준비를 할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쇼호스트는 셀럽과 좀 차이가 있죠. 셀럽은 말 그대로 팬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을 한번 비추는 것만으로도 업체 측에서는 캐스팅을 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얼굴만 보고 이름만 듣고 방송에 참여한 그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쇼호스트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전달력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잖아요. 그런 만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업체에서 나온 직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들도 쇼호스트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사용법부터 특장점, 아쉬운 점,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바일 그 라이브 방송에서 쇼호스트로서 가장 그 설득력이 높은 쇼호스트는 선 경험자라고 생각해요. 먼저 써보고 효과를 본 고객으로서의 쇼호스트. 그래야 나는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 가장 최적화된 쇼호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선 경험자가 되려면 실제로 그냥 한번 써봤다고 선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써보고 내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불편했던 점은 뭐였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쓰면 얼마나 더 좋은지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썼는데 이렇게 좋았다라고 후기를 얘기를 해줬는지 이 제품을 처음 본 그 시청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단순히 그냥 팩트 전달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시청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신입 쇼호스트 분들이시라면 제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에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제품 공부만 해서는 방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공부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암기를 하고 이론적인 부분들 암기를 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죠. 연습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거 왜 틀렸느냐 분석하고 다시 한 번 더 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어느 정도 답부터 해설까지 내 머릿속에 있을 때 시험에 돌입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생방송 준비도 마찬가지. 제품 공부는 당연하고요. 그러면 제품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내가 특장점 한 5가지를 어느 정도 상황에 대입시켜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타겟 고객을 한 몇 가지 층을 두고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리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얘기를 할 건지, 혹시나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편한 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매끄럽게 이 상황을 넘겨서 이 제품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의 그 노트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내가 처음 진행해보는 카테고리의 제품이거나 아니면 처음 함께 해보는 대행사, 업체거나 브랜드거나 준비하는 시간을 꽤 여유 있게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홈쇼핑 방송만 6년 넘게 했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1년 이상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음 하는 브랜드, 제가 처음 맡게 된 제품 카테고리 캐스팅이 들어오면 자료부터 뭐 1, 2주 전에 받아놓고 틈틈이 봐요. 계속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고 경쟁 제품들 다 유튜브나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진행하는 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서 네이버에서 기존 방송들 다 레퍼런스 찾아보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세팅될 수 있게끔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 항상 최적의 컨디션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는 거, 더불어서 시간 관리, 제품에 대해서 방송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굳이 뭐 하루에 내가 5시간 공부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내 생활 중에 오늘은 유튜브로 한번 이 제품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늘은 블로그 후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늘은 이 브랜드사 이제 그 공식몰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단어를 좀 익혀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완벽하게 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전문성을 가진 쇼호스트, 이 쇼호스트님은 진짜 공부 항상 열심히 하고 오셔, 이 소리 듣는 쇼호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쇼호스트가 되는 방법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러프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쇼호스트로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쇼호스트로서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경험하신 분으로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빠른 시간 내에 프로 엔잡러 쇼호스트로서 영상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